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충북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오늘 하루 900여 명이 백신을 맞았고 다음 달 말까지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접종을 시작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여전합니다. 백신의 효능과 유의할 점을 짚어봅니다. 충북연구원이 충북의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청년 유출 방지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중장년층 지원이 중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시멘트 업계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매년 250억 원의 지역발전 기금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기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인데 시멘트세 입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에서도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오늘 하루 충북에서는 요양병원 의료진과 입소자, 요양시설 종사자 등 900여 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9시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요양병원입니다. 병원장 이지용 씨가 충북 1호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습니다. 체온 측정과 예진표 작성을 제외한 실제 접종 시간은 10여 초에 불과했습니다. 1호 접종을 맞았다는 숫자적인 의미보다는 오늘 저희 모두가 코로나를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을 뗐다는 게 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 9시 30분 청주 상당보건소. 관내 요양원 종사자 20명이 차분히 차례를 기다립니다. 예진표를 작성하고 간단한 의사진찰을 거친 뒤 백신을 접종받습니다. 저희 종사자들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이제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봐 걱정도 많이 했는데 저희 종사자들이 이렇게 먼저 맞고 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시군에서도 일제히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요양병원 6곳은 자체 접종했고 요양시설 18곳은 종사자들이 지역 보건소를 찾아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120명, 충주 68명, 제천 20명, 옥천 486명, 단양 71명 등 오늘 하루만 모두 936명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옥천군은 충북 전체 접종자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다른 시군이 주말을 앞두고 접종 인원을 최소화했지만 옥천군은 응급 매뉴얼을 마련하고 오히려 접종을 앞당겼습니다. 반면 보은군과 청주 서원, 청원군은 접종을 다음 달로 미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전체 시군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초도 물량에 대한 접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보건당국은 다음 달 말까지 1차로 도민 2만여 명에 대한 백신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하루빨리 소소한 일상이 되돌아올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순조로운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네, 이렇게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어떤 건지 또 나는 맞아도 되는지 부작용은 없는 건지 관심이 높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과 접종 방법 등을 진기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다른 바이러스에 넣어 투여하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같은 일부 단백질을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라는 살아있는 바이러스 안에 장착시킨 후 이를 주입하는 겁니다. 항체 면역뿐 아니라 세포 면역까지 활성화시켜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과 브라질 등에서 시행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상시험 결과 예방 효과는 62%로 나타났습니다. 접종 방식은 0.5ml 용량을 근육주사로 2번 투여하며 1차 접종 후 4에서 12주 이내에 2차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약화시키긴 했지만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몸속에 넣는 방식이어서 척수염증 같은 합병증 위험성이 있지만 발생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이상 반응으로는 접종 부위의 압통과 두통, 근육통 등이 흔하게 나타나며 다른 백신보다 발열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와 임신부, 18세 미만은 접종 제외 대상인데 과거 예방접종에서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면 접종을 피해야 합니다. 아나필락시 쇼크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열성 경련 같은 그러한 부작용이 있었다든가 그러한 경우는 금기가 되고 나머지는 그 외에는 특별하게 절대적인 금기는 일단은 없는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밖에 고혈압과 당뇨 등을 앓는 만성 질환자는 우선 접종 권장 대상에 포함되고 면역 저하자와 HIV 감염자도 예방 접종 금기 사항이 없다면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오늘 충북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충주에서는 괴산에 실거주하는 40대 외국인이 병원 진료를 받으러 왔다가 진단검사를 한 결과 양성이 나왔습니다. 진천에서는 발열과 가래, 오한 등의 증세로 선별진료소 검사를 받은 40대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의 감염 경로와 동선을 파악 중입니다. 충청북도는 오늘 나온 정부 방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유학생의 타시도 방문 금지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타시도를 방문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3일 이내 신속 항원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국내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2020년 인구 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충북의 합계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한 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국내 총 출생아 수는 27만 2,4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여 명, 10%가 감소했습니다. 지난 2015년 이후 5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지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 역시 0.84명으로 사상 최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에 이어서 3년 연속 0명대를 기록한 겁니다. 2018년 기준 37개 OECD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0명대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지난해 수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합계 출산율 감소세를 감안하면 한국이 또 한 번 최저 수준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아이 낳지 않는 대한민국 속 시도별 현황은 어떨까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시 등 6개 시도는 합계 출산율 1명대를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충북은 이보다 적은 0.98명으로 8위를 기록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내 11개 시군 중 가임 여성 1명이 아이를 1명도 채 낳지 않는 곳은 4개 시군이나 됐습니다. 청주시와 음성군, 단양군, 괴산군으로 이 중 괴산군이 0.67명으로 가장 낮은 합계 출산율을 나타냈습니다. 인구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원동력이자 경쟁력입니다. 결혼과 출산이 선택이 된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인구 감소 추세를 억제하고 상승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충청북도의 의뢰로 충북연구원이 마련한 마스터 플랜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충북도청에서 열린 제1차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최종 보고회. 충북연구원이 마련한 전략은 크게 5가지로 이 중 청년 유출 방지책과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중장년층 지원책이 중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청년의 지역 정착은 출산율과도 직결되는 만큼 다양한 생활문화 공간과 자립을 위한 고용 지원책 마련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 이후에도 아이 키우기 좋은 충북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나왔습니다. 긴급 유아양육 네트워크를 구축해 보육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자녀 양육 시간 의무 보장과 남성 돌봄을 확대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중고령층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신중년 기술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50대 중후반의 인구가 많이 저희 지역으로 유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좀 마련해 나가는 그런 그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도는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상반기 중 시행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각 실과나 전 부서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모든 도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정책에 대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충북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개년 종합 전략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양적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인 정책 마련에도 초점을 맞춰야 할 때입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7년째 시멘트세 신설을 놓고 갈등을 빚어오던 시멘트사가 해마다 250억 원의 지역발전기금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기존 지원 규모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금액인데 전액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충북과 강원 지역 7개 시멘트사와 4명의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수십 년째 시멘트 개발로 피해를 입어온 마을 주민들을 위해 해마다 250억 원의 지역 발전 기금을 모으는 데 합의한 겁니다. 올해부터 7개 시멘트사가 1톤에 500원씩을 모아 충북 지역은 100억 원, 강원 지역은 15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존 지원 규모인 70억 원에서 3배 이상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조성된 기금의 70%는 공장 반경 5km 이내 피해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공장이 소재한 시군 주민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세금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각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그 사항들을 직접 집행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지만 시멘트 1톤에 1,000원을 과세하는 시멘트세 신설보다는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 그러나 벌써 7년째 시멘트세 논의가 지지부진한 만큼 250억 원대 지역 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앞으로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큰 획이 그어졌고 이제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것에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전액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지역 발전기금이 이미 7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시멘트세 신규 입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한범덕 청주시장이 오늘 열린 민주당 당대표 초청 주요 기초단체장 화상 간담회에서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에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한 시장은 철도망 구축은 국가 균형 발전과 충청권 광역 생활 경제권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주시 의회가 김은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문을 통해 경기도 용인 소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오송읍 이전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오송이 교통요충지로서 세종시의 소방청과 인접해 접근성이 뛰어나다며 국가적 재난 대응 관점에서도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반건설이 청주 동남지구에 분양하는 1,215세대 규모의 아파트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918만으로 책정된 이 아파트는 조정지역 규제로 소유권 등기 시점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올해 청주 분양 물량이 10,000세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40대 1을 웃돌았던 가경 아이파크 5차의 청약 열기가 계속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새 청사 건립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냈습니다. 시는 새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지난 2019년 8월 현 청사 바로 뒤에 있는 병원 부지와 건물을 178억 원에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청주병원은 건축비 추가 지원을 요구하며 이전을 미루고 있습니다. 2021 우수 중소기업 농특산물 박람회가 청주 문화제조창에서 오늘 개막했습니다. 다음 달 2일까지 닷새간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우수 중소기업들의 아이디어 제품과 우수 농특산품이 판매됩니다. 이번 박람회는 100여 개 업체가 160개 부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충주 중앙탑공원과 충주 체험관광지 그리고 세계 무술공원이 장애물 없는 관광지로 리모델링합니다. 충주시는 이들 관광지를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일체의 장애물을 없애고 장애인 화장실과 주차장을 확충하는 동시에 점자 가이드북과 휠체어 대여소를 갖춰 장애인과 고령자의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20분쯤 청주시 현도면의 야산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소 열세기와 주변 임야 1,000제곱미터가 소실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근 밭에서 농업 부산물을 태우다 불이 산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의 기업 경기 조사 결과 이번 달 비제조업 업황 지수가 54로 한 달 전보다 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세부 지표별로는 매출과 채산성, 자금 사정이 1월보다 2에서 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바닥으로 주저앉은 비제조업 업황이 소폭 개선된 건 거리두기 완화로 영업 제한이 완화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충북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코로나19로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책꾸러미 배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책꾸러미 배달 책드림 꿈드림 서비스는 도내 14개 교육도서관과의 추천도서와 체험키트 등을 포함한 꾸러미를 가정에서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